작년 그 4월 15일 선거가 끝나고 나서 제가 다음 날쯤에 그 황교안 대표를 옹호하는 방송을 했어요. 황 대표님을 옹호하는 방송은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이 나중에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밑에 그 댓글로 달아놓겠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그 선거가 끝난 이틀간은 부정선거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본다라고 가정을 하겠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가정을 한다면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황교안 대표가 지금 그 미드나잇 뭐 리트리트라고 해야 됩니까? 한밤중에 리자인을 하셨죠. 미드나잇 레지그네이션. 한밤중에 나가버리셨어요. 야, 이건 정말 충격이죠, 충격. 저는 한교안 대표님이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가장 어이없는 장면이 그 한밤중에 포기 선언하고 나가신 거였거든요. 그때 좀 이거 웃어야 되나 울어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이가 없었지만 제가 그 이틀 후에 한교안 대표를 상당히 옹호하는 방송을 했어요. 그 방송을 한 이유를 지금 오늘 제가 이제 고백을 하면 어, 제가 사실은 지금과 같은 상황을 예상을 했기 때문이죠. 이 지금 같은 상황을 예상하게 된 이유는 정말 많은 설명이 필요하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끝까지 따라오시면 제 방송 예전 지나간 거를 뭐 보시면 더 좋고요. 제가 앞으로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할 것을 끝까지 따라오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어, 요약을 하자면 이것입니다. 지금 부정선거는 거대한 사건입니다. 한국 민족사적인 사건이고 그다음에 국제사적인 사건이고 인류사적인 사건입니다. 한국인들이 겪어본 국제사가 한 번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6.25 전쟁입니다. 6.25 전쟁 1950년에 이 우리 한국 코리안 피플 한국 사람들이 어, 국내적인 시빌 프로블럼, 국내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또 거대한 이런 국제적인 문제였던 그런 6.25 전쟁을 겪었습니다. 이 6.25 전쟁은 이 인류 역사에 국제 그 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어마어마한 이슈를 제기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자유라는 이슈였습니다. 이 자유, 리버티. 이 자유라는 이슈를 갖고 국제사회가 한국 땅에서 한반도에서 어마어마한 전쟁을 벌였죠. 지금 우리가 지금 치르고 있는 이 부정선거는 바로 이 6.25 전쟁의 연장선에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좌익들은 6.25 전쟁 1950년부터 일어나고 있는 71년간의 전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좌익들은 100년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100년 전쟁. 이 좌익들이 말하는 100년 전쟁은 1920년대에 발흥한 이 공산주의가 어, 뭐 러시아에서는 1918년이고 그다음에 마르크스 탄생으로 치면은 마르크스는 1818 1818년에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치면은 뭐 200년 전쟁이겠지만 적어도 한반도 한국 땅 이 그 한국 한반도에 공산주의가 본격적으로 도래한 것은 100년입니다. 이 100년 전쟁을 지금 좌익들은 치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6.25 전쟁의 연장선에서 지금 우리가 이 부정선거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 말을 이해를 하시는 분들은 좀 쉽게 앞으로 저희와 함께 이 거대한 이슈를 다뤄나갈 수가 있는데요. 이건 다시 한번 말을 바꿔드리면 이것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그 홍범도 야 지금 보세요. 이번 그 8월 15일에 결국은 그 이명박, 박근혜, 이명박 두 분을 석방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 대한민국을 존경한다면은 대한민국 대통령을 지낸 분들에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일종의 야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짓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이 세력은 공산주의 세력이라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도 1920년대에 한반도에 도래했던 이 공산주의의 권력
확고하기 위한 전쟁, 100년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100년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가장 거대한 적으로 보는 인물은 이승만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가 이해가 됩니까? 이걸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지 않은 것은 북한의 지령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것은 이미 증거로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정권은 북한과 같은 궤를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1920년 이후에 이 한국에 도래했던 공산주의와 같은 길을 가겠다는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촛불혁명도 제가 표현할 때는 무혈 공산혁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지난 시간에 강의했던 아주 핵심 포인트를 하나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이 홍범도라는 인물이 사실은 저희가 존경할 수 있는 분이죠. 이 홍범도 장군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왔죠. 이분을 존경할 수 있는 포인트는 자유 대한민국이 아주 강하다라는 전제하에서 그렇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이 아주 강하고 자유 대한민국이 일제 시대 때 공산주의를 해도 일본 군국주의와 싸웠던 분들은 우리가 존경을 한다. 그것은 이 대한민국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이다. 라고 할 때는 우리가 홍범도 장군을 정말 사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홍범도 장군 정도 아니라도요. 이분보다 훨씬 심각한 공산주의자들도 사실 지금 한국에서 거의 모두 일제시대 때 군국주의랑 싸웠던 사람들은 다 독립운동가로 지금 다 추서를 하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공산주의 사상을 가졌던 사람들도 지금 독립운동가로 지금 저희가 다 이미 다 추서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정권이 1948년에 만들어진 새로운 나라 대한민국을 부정하면서 공산주의자들을 높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거부감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왜 홍범도 장군을 웰컴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분이 자유 대한민국의 품에서 인정받는 분이 아니라 이 자유 대한민국을 부정하기 위해서 이분을 끌어들인 세력에 의해서 이용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얘기를 꼭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예,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사태를 이 부정선거 문제를 그리고 탄핵 사태를 한반도에서 펼쳐지고 있는 100년 전쟁, 공산주의자들이 벌이고 있는 이 100년 전쟁이라는 이 개념 속에서 본격적으로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부정선거 문제를 이 공산주의자들의 100년 전쟁이라는 관점에서 안 보기 때문에 탄핵의 진실을 밝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부정선거를 방해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저는 자다가도 웃음이 납니다. 사기 탄핵 다 아시는 분들이 어떻게 부정선거 문제를 무시할 수가 있어요? 그건 속에 욕심이 있거나 아니면 무지하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런 분들 때문에도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제가 지금 혈압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어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합시다. 지금 우리는 공산주의자들의 100년 전쟁 거기에 엄청나게 밀려서 이 대한민국이 밀려서 아슬아슬하게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보안법을 지금 잡고서 겨우 싸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제가 우리 보통 사람들이요. 우리가 너무 지금 나약하죠. 근데 제가 요즘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이게 나 혼자라도 할 수 있는 싸움이야. 왜냐하면 예수님도 혼자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생각을 바꿔야겠다. 모든 사람들이 같은 생각 안 가진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지 말자. 제가 이렇게 생각을 바꿨거든요.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한반도에 일어나고 있는 이 100년 전쟁은 공산주의 세력이 이제 그들의 혁명을 완수하겠다는 세력입니다. 그런 전쟁입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제가 국민의힘은 왜 이 부정선거 문제를 얘기를 안 하지?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이 공산주의 세력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걸 믿지 않는데 어차피 이 얘기를 믿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죠? 지금 하태경, 유승민, 이준석의 당권파는 이 부정선거 어부지리로 당권을 가진 사람들은 공산주의 세력이에요. 최근에 그 유승민 씨가 자기는 오른쪽이 아니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지금 한국에서 오른쪽은 자유민주주의고 왼쪽은 공산좌익이에요. 뭐 다른 게 더 있다고 생각하는 유승민 그러니까 늘 공산주의 세력에게 좀 이용당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일부가 좌파가 아니고요. 국민의힘은 좌파가 사실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스물스물 기어 들어가 있는 하태경 그리고 하태경이 끌고 들어간 조직이 공산주의 세력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의 공산주의가 갖고 있는 특이성을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태경이라는 인물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부정선거를 완전히 틀어막고 있는데 우리를 거의 괴담 세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많은 사실심을 통해서 부정선거 맞다, 길티다 이거 다 밝혀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부정선거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 방송 들을 수 없죠. 부정선거인 것은 뭐 지금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다 사실심을 통해서 다 밝혔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왜 하태경 의원이 이걸 맡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자유 선거의 중요성을 몰라서 그럴까요? 이 사람 책에 보면은 민주주의는 국경이 없다는 책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이 민주주의는 국경이 없다는 책에 여러분 한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선거 제도의 도입은 이승만의 공적이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정치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사회 영역에서 튼튼한 선거 문화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예를 들면 학교 반장 선거가 대표적이다. 초등학교 때부터 경험해보는 반장 선거로 인해 우리는 뼛속 깊이 민주주의는 곧 선거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자유선거 문화에 대한 이와 같은 한국인들의 보편 인식은 4.19 혁명과 그 이후의 민주화 운동에 큰 영향을 끼쳤다. 공정하지 못한 선거에는 분노를 느끼고 행동으로 나서기를 주저하지 않았으며 이 책 이거 여러분 믿기십니까? 이건 하태경 책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분노할 때에 막고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를 통해 형성되어야 한다는 뿌리 깊은 인식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결국 4.19 혁명 당시에는 부정선거에 분노한 젊은이들과 시민들이 일어섰고 87년 6월 항쟁 당시에는 대통령 직선제를 위해 100만 대중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던 것이다. 이렇게 한국에는 선거 민주주의 문화가 초등학생들에게까지 확산되어 있었던 반면 북한은 그렇지 않았다. 탈북자들에게 물어보면 북한 학생들은 성인 선거와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반장을 추대하고 그 추대된 반장에 대한 찬반 표시를 통해서 뽑는다고 한다. 이런 방식은 북한 최고인민회의, 지방인민회의에서도 동일하다. 추대된 반장들은 거의 100% 통과되어 반장이 된다는 것이다. 이런 북한과 비교해 볼 때 한국의 민주주의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받아들이면서 선거를 정착시킨 데 있다. 이승만 때에는 지방선거가 지금보다 더 확대되어 면단위까지 집행되었다. 즉 지방의원으로 면의원이 존재했던 것이다. 시골의 면 단위는 도시의 통에 해당한다. 이렇게까지 세부적으로 지방자치선거를 했으니 민주주의는 곧 선거라는 인식이 뿌리 내릴 만도 했던 것이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태경 의원이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이 선거인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반장 선거에도 이런 이상한 투표지가 나오면 반장 학급 학생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학생들에게 하얀 투표지 하나씩 쫙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는 다들 이렇게 투표를 했는데 이상한 사람이 뽑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까보자 했더니 배춧잎 투표지가 나왔어요. 학생들이 화 안 냅니까? 화 내겠죠. 그런데 이것은 국회의원 선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 욕을 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답이 있습니다. 지금 이 선거는 민주주의고 선거가 자유민주주의다라는 것을 하태경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보십시오. 일단 여기서 중간 답을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떠세요?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자유선거가 있습니까? 없죠. 여기서 지금 하태경 씨가 얘기한 것처럼 공산당이 지방 단위까지 모두 뽑아두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찬성, 반대 뭐 이렇게 하도록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짰죠. 북한 당연히 마찬가지고. 다시 말하면 지금 이 100년 공산 혁명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짓을 벌이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을 중국화시키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작업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독립운동의 정통성을 만주에서 공산주의 이념을 가지고 항일운동을 한 그 세력으로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튀어나오는 것이 뭡니까? 어떻게 국군의 날에 김원봉이 나올 수가 있어요? 말이 됩니까? 야, 그리고 이번에 김원웅, 김원웅이라는 야, 저 아저씨는 반드시 감옥 가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 김원웅이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반민족 친이라는 이 매도는 반역입니다. 반역. 다시 말하면 1948년 탄생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자유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말은 결코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자유는. 여러분 자유를 인식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탈레반을 봐야 됩니까? 지금 탈레반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탈레반은 기본적으로 미국에게 어느 정도 아부를 했죠. 결국은 트럼프가 저런 고초를 당하게 된 배경에는 이 탈레반과의 협상이 있었어요. 제가 이 얘기는 따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벌써 1시간이 갔기 때문에 제가 마음이 좀 불안하거든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그 배경에는 이 탈레반을 캠프 데이비드에 지금 초대한 것이죠. 탈레반을 캠프 데이비드에 초대한 것 때문에 볼튼 안보보좌관이 굉장히 화가 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격적으로 그 사임을 해버렸어요. 그분도. 그리고는 책을 썼죠. 그 방에서 일어난 일. 여러분 탈레반과 지금 미국이 협상을 시도했다는 것은 지금 그 미군 철수가 이미 트럼프 때부터 준비가 되었다는 거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를 비판을 했죠. 그리고 소위 공화당 매파들이 다 빠져나갔죠. 마지막으로 문을 닫고 나간 사람이 볼턴이죠. 제가 시간이 나면 이 그 트럼프의 대외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설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가 좀 새는 것 같지만 시간이 다 갔기 때문에 제가 불안해서 이때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를 시작한 것은 하태경이라는 사람이 왜 친중파가 돼서 나타나느냐, 왜 친중파, 친공산주의 그리고 독립운동의 정통성이 중국에서 공산주의로 공산주의로 뭐 활동했던 사람들로 바꾸려고 하느냐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탈레반 문제가 이 자유라는 관점에서 꼭 설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어제 최재형 그 후보가 낸 성명서를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최재형 후보는 이 후보 그 캠프에는 그 천영우 전 차관님이 들어가 계시군요. 제가 생각할 때 이 천영우 차관님이 도와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제가 일단 이 텍스트는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이 스스로 지킬 결기가 없으면 나라는 망한다.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오늘 사실상 붕괴했다. 서류상 30만에 달하는 아프간 정부군은 훨씬 규모가 작고 무장도 변변치 않은 탈레반 반군에게 너무 쉽게 무너졌다. 영국, 소련에 이어 21년 동안 엄청난 자원을 쏟아부은 미국도 실패하고 물러났다. 아프가니스탄은 외교사에서 유명한 19세기 그레이트 게임의 주 무대가 될 만큼 지정학적으로
복잡한 나라다. 하지만 교훈은 한 가지다. 스스로를 지킬 결기가 없다면 어떠한 외부의 도움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북핵은 우리 안보의 최대 위협이다. 신형 단거리 미사일을 개발한 김정은이 연초에 전술 핵 개발까지 지시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이를 외면하고 스스로를 지키는 한미연합훈련을 남북 대화의 장애물인 양 몰아가고 있다. 안이한 정세인식과 무조건적 포용으로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잘못된 안보관이 크게 걱정스럽다. 대한민국은 아프가니스탄이 아니다. 68년간 한반도 평화를 지켜온 한미동맹은 9.11 테러 주범 알카에다를 소탕하기에 급조된 미 아프가니스탄 동맹과는 비교될 수 없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 붕괴의 참담한 모습을 지켜보며 우리는 다시 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스스로를 지키겠다는 국민의 단합된 결기와 독자적 역량이 없는 한 그 무엇도 우리를 대신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은 변치 않는 역사의 교훈이다. 굉장히 전문적인 커멘트예요. 근데 저는 이 커멘트에서 여러분에게 꼭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커멘트는 외교 기술자의 커멘트죠. 하지만 여기에는 정말 중요한 것은 싹 다 빠져 있거든요. 왜 아프가니스탄 현 정부가 저렇게 했나? 제가 오늘 한 전문가에게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아프가니스탄에 자주 방문을 했던 전문가에게 직접 연결을 해서 인터뷰를 했어요. 제가 녹음을 했는데 녹음은 들려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아, 미국이 그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자유의 정부를 만들려고 했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에는 기독교가 없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말하자면 꼭 기독교가 아니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자유가 있고 신앙의 자유가 있고 언론의 자유가 있고 이 기본권을 가지고 있는 우주와 같은 존재라는 사상이 없는 거죠. 그 사상이 있어야지 뭐 돈이든 물이든 부어서 키울 것 아닙니까? 이번에 우리가 정말 너무 부끄러운 장면을 봤어요. 이름도 간이잖아요. 간이 대통령이 돈을 갖고 나가다가 그것도 흘리면서 막 공항에서 흘려요. 달러를 흘려요. 이런 부끄러운 일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는 1950년에 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이 어, 마치 도망간 것처럼 음해를 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후방으로 빠져가면서 그리고 부산에서 최종적으로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지킨 것 여러분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한미동맹, 이 한미동맹이라는 것은 결국 이승만 대통령이 방공포로 석방이라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승부수를 걸어서 미국을 잡아둔 것 아닙니까? 우리한테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고 그분이 자유선거를 줬다는 것은 여기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노예가 아니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인권은 자유입니다. 모두 자유를 갖고 있는 자유민이다. 바로 그 사상을 갖고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자유의 전쟁을 한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1948년에 탄생한 이 나라는 자유민들의 위대한 공화국입니다. 이 김홍욱이라는 정말 쓰레기 같은 작자가 너 나한테 지금 소송 걸어, 김원웅. 너 쓰레기야. 이 쓰레기 같은 작자가 1948년에 탄생한 자유민의 공화국에 살면서 이 자유를 방종하면서 이 나라를 더럽히고 있어요. 이 쓰레기 같은 제가 할 수 있으면 더 심한 욕을 하고 싶어요. 제가 이재명 같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욕은 안 하겠습니다. 근데 쓰레기보다 훨씬 더한 반역자 아닙니까? 어떻게 1948년 탄생한 이 한반도에서 탄생한 가장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 자유민의 공화국을 이렇게 먹칠하고 더럽힐 수 있어요? 지금 무슨 친일이에요? 일본도 핵 두 방 맞고 자유민들이 공화국으로 바뀐 지가 벌써 70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지금 친일 해봤자 북한 김정은 정권 도움 주는 거 말고 뭐가 있습니까? 김원웅은 반드시 감옥 가는 것을 제가 볼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에 뭐
일설에 따르면 2조 달러랍니다. 저는 2조 달러가 믿기지가 않아서 돈을 좀 계산을 해보고 싶어요. 2조 달러. 정말로 2천조일까요? 여러분 2천조라는 돈이 지금 계산이 나옵니까? 그렇게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도 나무가 크질 않아요. 자유민주주의라는 나무가. 왜냐하면 씨앗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그 씨앗을 뿌리고 함께 키운 지도자가 있었다는 것은 눈물이 날 일입니다. 그 지도자를 지금도 제대로 감사하지 못한 이 대한민국 한 번은 꼭 당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태경이 국민의힘을 장악하고 하태경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자유한국당을 부산 아파트에 수장시키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종북 세력이 어딨냐? 국가보안법을 다 없애버리겠다. 반공의 나라를 깨부수겠다. 그러면서 탄핵을 드라이브해서 결국 박근혜 대통령 감옥에 집어넣고 부정선거를 통해서 국민의힘을 장악하고 나서 삼선 의원이 돼서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부정선거를 규명하는 그 자체를 막고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부정선거를 규명할 수 있는 감사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합법적인 제도가 있어요. 그것이 있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근데 그 제도가 작동이 못 되도록 막고 있지 않습니까? 와, 이 사람도 쓰레기입니다. 하태경, 너 나한테 지금 소송해. 내가 대법원까지 가겠다 그랬잖아. 왜 중간에 취하하고 있어? 저는 계속해서 소송이 걸리길 기다리는데 소송을 안 하고 있어요. 저를 고발을 안 하고 고소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정말 미치고 환장할 일이에요. 제가 하태경이 고소 취하하겠다고 했을 때 검사한테 말했어요. 제발 대법원까지 좀 가게 해달라고. 저를 법정에 안 불러주지 않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이런 포스팅을 했어요. 제가 이 포스팅을 읽어드리고 싶어요. 제 남편이 저한테 그 페북을 보면서 그 밤에 전화를 해서 당신 이러다가 암살당하겠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 재산을 분배해 줄게 이러면서 고향집은 누구한테 주고 뭐 이렇게 그 현금은 북한인권운동에 주고 막 이렇게 제가 분배를 했더니 저희 남편이 다 가지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죽으려고요. 어쨌든 당신 이러다가 암살당하겠다 그래서 제가 웃었죠. 근데 저는 20년 내내 이 전쟁을 해온 사람이 이 강도로 조용히 제가 원래부터도 제 그 모토가 드러내지 않고 일하는 거거든요. 국정원처럼 일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국정원처럼 자유의 투사가 되겠다. 20년 전에 저희 남편이 아니라 그때는 우리 아버지가 무서워 죽겠다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시 그 아버지한테 테러가 들어올까 봐. 그럴 일은 없죠. 저는 한 번도 무서운 적이 없었어요. 그때는 김정일하고 싸웠고 정치범 수용소 해체 운동을 했고 그리고 지금은 한국 내에 있는 범공산주의자들과 싸우고 그 사람들을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돕는 우파들, 가짜 우파들하고 싸웁니다. 욕심이 그득하고 무식하기 짝이 없는 간이 같은 달러를 잔뜩 집어넣고 올라가다가 헬리콥터에 다 못 태우니까 떨어뜨리고 가는 부끄럽게 짝이 없는 간이 같은 우파들 하고도 싸웁니다. 어쨌든 저는 그때도 싸웠고 지금도 싸우고 그때도 초특급 레벨이었고 지금 초특급 레벨이에요. 제가 말을 안 하고 다닐 뿐이에요. 책을 써서 자랑하지 않을 뿐입니다. 최근에 저는 페이스북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름도 뭐 이니셜이라든지 동그라미 이렇게 잘 안 써요. 그냥 바로 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미 국가보안법 위반이고 법률 위반인데 뭐 때문에 그렇게 적들을 숨겨줍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는 이렇게 썼어요. 저는 요즘을 마지막 전쟁을 생각하고 초특급 레벨로 리크하고 어택합니다. 눈이 나빠져서 맞춤법이 나중에 돋보기 쓰면 막 틀려 있는 게 좀 쑥스럽지만 어쨌든 저는 강력하게 쓰고 있죠. 내년에는 이 자원봉사를 좀 마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솔직한 말씀입니다. 내년부터는 제가 좀 다른 스탠스로 일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프간 대통령의 국외 탈출을 보니 한국의 흔하디 흔한 사람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저의 소명은 자유에 있습니다. 자유에는 사랑보다 더 진하고 깊은 내포가 있습니다. 예전에 동수독이 망할 때, 이 그 동독 한가운데 섬처럼 떠 있는 이 그 서베를린, 지금은 거기가 이제 수도가 됐지만 그 당시에는 동독 안에 있지 않습니까? 동독 안에 서베를린이 동독 속에 지금 쌓여 있었어요. 그 서베를린이
동독에 넘어가기 직전에 서베를린 그 시장이 연설을 했어요. 저는 그 연설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때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서베를린이 봉쇄가 막 되니까 그 시장이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우리 가난해도 자유로워야 합니다. 가난해도 자유로워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와, 여러분 감동이 있지 않아요? 가난해도 자유로워야 됩니다. 저는 사랑을 위해서는 안 싸우지만 자유를 위해서는 싸울 거예요. 저는 사랑을 위해서는 안 죽지만 자유를 위해서는 죽을 수 있어요. 자유에는 사랑보다 더 진하고 깊은 내포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어야 사랑도 있죠. 앞으로는 저는 더 이제 수위를 높일 것입니다. 아무리 말을 세게 해봤자 그것이 뭐 하얀병 하나 던지는 거 됩니까?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I am a follower of the more than conquerors. 여러분 이 more than conquerors는 정복자 이상의 정복자라는 뜻이죠. 정복자 이상의 정복자. 이것은 사실은 로마서 8장 37절의 그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하여 정확하게 제가 로마서 8장 37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것이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인하여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저는 종교적인 의미에서 여러분이 기독교를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나라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기본권과 개인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위대한 대한민국에 산다라는 것만은 부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한반도에서 공산혁명 100년 전쟁을 한다는 무리들은 바로 이 대한민국이 싫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의 기본권을 갖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싫고 공산혁명 엘리트의 나라가 좋답니다. 노예의 나라가 좋답니다. 국민들이 모두 책임을 져주겠다. 국민들에게 모두 책임을 져주겠답니다. 다 배급을 주겠답니다. 너무 싫은데요. 최근에 시사인이라는 예전에 그 주진우가 일했던 그 시사인이라는 데서 이런 황당한 기사가 떴어요. 여러분 한번 구경시켜 드릴게요. 김일성보다 7살 위였지만 성시백은 김일성의 지도력을 인정했고 장군님 말씀을 받고 보니 앞이 탁 트입니다라고 고백했다고 한다. 성시백 동지. 사실 이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지금 고소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성시백이 누구예요, 여러분? 성시백. 여러분 성시백과 같이 거의 살다시피 했던 분을 제가 길게 인터뷰를 했어요. 너무나 잘한 사람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 번 말했어요. 이 정권은 지금 북노당과 남노당과 주사파가 연합한 정권이다. 북노당은 김일성 직계고 남노당은 박헌영 세력이에요. 주사파는 자기들은 자생적인 공산주의자라고 말하는 자생적인 친북 공산주의자라고 말하는 그런 세력이죠. 자생적인 것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다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사인이라는 이 언론 같지도 않은 것들이 이것들도 쓰레기입니다. 시사인, 너네들 나한테 지금 소송 걸어. 끝까지 가고 싶어. 지금 시사인이 김일성보다 7살 위였지만 성시백은 김일성의 지도력을 인정했고 장군님 말씀을 보고 받고 보니 앞이 탁 트입니다라고 고백했다고 한다. 이 성시백이 누구입니까? 성시백이 대한민국 건국방해 1등 공신은 아닙니까? 그때 온갖 언론이라는 것, 조선중앙일보 이런 것을 만들어서 기자인 척, 언론인 척 하면서 무섭게 건국방해를 하면서 좌우합작을 했죠. 김구 좌우합작 노선은 바로 이 성시백 사상 아닙니까? 김구와 성시백은 가까운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모두 중국에서 활동했기 때문이죠. 지금 이 성시백 같은 사람을 중국에서 공산주의로 독립운동했다고 주장하고 싶은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대한민국 정통성이라고 이 정권이 주장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하태경 세력이 합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도 모두 친중파가 됐거든요. 하태경 세력이 그 뒤에 있는 김영한, 항장엽 세력이 왜 친중파가 됐는지는 제가 조금은 얘기하고 있는데 너무 얘기가 길기 때문에 제가 책으로 다 써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쭉 따라오신 분들은 제 얘기를 어느 정도 알아들을 것입니다. 왜 이 부정선거 문제가 이렇게 꼬여있나. 이제 세 줄 요약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한반도에는 공산혁명, 100년 혁명, 1920년대 공산주의로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을 정통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100년 공산혁명이 진행되고 있다. 그 세력들은 이승만의 대한민국을 폄하하기 위해서 만주에서 또는 중경에서 활동했다는 공산주의자들을 지금 복권시키고 싶어한다. 그래서 소련에서 레닌주의자로 살다 간 홍범도 같은 공산주의자도 갑자기 한국에 유해를 갖고 온다. 대한민국 정통성을 수정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김일성 주의자 성시배까지도 지금 복권시키고 싶어한다. 그리하여 결국은 중국 공산당의 하위 세력이 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한반도 공산당, 조선노동당과 한국 주사파가 모두 모택동 시진핑의 공산당에 밑에 들어가겠답니다. 누구 마음대로?